네, 2026년 3월 10일 이정군입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그리고 패트리어트 팩3가 중동으로 가고 있답니다. 오산에 미 7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C5 갤럭시인가요? C17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수송기들이 10여 대 왔었다 그러죠. 그래서 팩3하고 C5 2대, C17 11대가 오산 기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그러니까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와서, 수송기들이 와서 실어 가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 의견을 미군한테 관철시킬 수 없었다. 그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처럼 안보 걱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의견은 어떨까요? 저도 문제 없다 그럽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사드하고 팩3를 미군이 가져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을 중동에 집어넣어라. 뭐 미군이 미군 거 가져가는 거 갖고 괄고할 거 없이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팩트부터 살펴보게 되면 오늘 뉴스도 그래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때 한국의 미 2사단에 2개 여단이 있었는데 1개 여단이 이라크 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으로 가서 해체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여단밖에 없습니다. 1개 여단이 교대로 이렇게 쭉 있고 그 부족한 거를 우리의 7기동군당 산하에 있는 주로 수도기계화 사단에 있는 여단들이 들어가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2사단은 미국의 2사단이면서 한미연합 2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하고 팩3가 한국 바깥으로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할 때 미국이 그때 B2 스텔스 폭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잡았죠. 그때도 이제 주한미 공군이 군산하고 오산에 비행단이 있는데 군산 쪽을 지키던 또 후방에 있는 팩3 2개 포대가 중동으로 갔다가 그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많이 빠지고 사드까지 빠져나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우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팩3, 일본엔 사드가 없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아마 좀 빠져나올 겁니다. 지금 이란이 GCC 6개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방어하고 또 GCC 6개국도 그들이 갖고 있던 방공 미사일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탄이 부족해서 보내긴 보내야 될 겁니다. 뭐 새로 그 탄을 찍으려면은 또 금방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가는 겁니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별 문제 없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팩3는 8개 포대입니다. 이 포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육군으로 치면 하나의 중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개 대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들이 주한미군의 부대들을 다 지키고 일부 한국 지역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한국군도 패트리어트 팩3를 원래는 팩2를 들어왔다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팩3급 되는 거를 8개 포대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3보다 약간 더 낮은 고조에서 잡는 천궁2를 한 10개 이상 포대를 갖고 있어요. 이걸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팩3 8개 포대, 그 다음에 천궁의 한 10개 이상 포대, 한 20개 포대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빠져나가도 뭐 치명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사드가 빠져나가면은 좀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천궁3를 만들고 있죠. 이게 사드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팩3보다 높은 데서 잡는 건데 그게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긴 해요. 당장은 문제가 대체 자원은 없지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이 탄도탄 추적하는 RC-135 정찰기하고 RC-135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정찰기, 이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할 때
그런 대북 감시 자산을 지금 우리한테는 보내지 않았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일본에 오키나와에 가데나 공군기지가 있는데 미군 거. 거기에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럼스펠드 장관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민족 자존심 내세우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미군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100억 달러를 써가지고 대출이 평택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미군 기지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 있는 미군들이 지금 거의 빠져나오고 한미연합성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자기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노무현 끝나고 이명박, 박근혜 때 말기에 북한이 막 미사일 위협이 올라가니까 미국이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왔어요. 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했는데 땅은 우리가 주지만 그 비용은 미군들이 해서 미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해서 내가 필요해 하는 사람이 돈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럼스펠트 때 노무현하고 그렇게 노무현이 100억 달러 써가지고 평택기지 지어주면서 전략적 유용성에 동의를 해줘요. 뭐 잠자권 전환해야 된다. 그때 환수라 그랬지.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미국도 필요에 따르면 주한미군 빼서 저쪽에 싸울 수 있게 해라. 그 전까지 박정희 이승만 이래로 한국에 있는 미군은 한국 방어만 우리가 요구해서 그걸 약속 받아왔었거든요. 물론 미군이 그걸 한번 흔든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을 할 때 월남전에 싸울 부대를 한국에 있는 부대를 사단을 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해병대 청령 보내고 이어서 육군에 맹우하고 백마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2개 사단 1개 여단 보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못 빠져나가게 잡았었죠.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카터 정부 때 또 7사단을 빼냅니다. 원래 2개 사단이 있었는데 뭐 그 전에 많았다가 2사단만 남고 그 다음에 그 2사단도 자꾸 여단이 줄다가 2003년 이라크 전직 때 또 나갔다가 이제는 1개 여단밖에 없는 이런 식이죠. 미국이 필요하면 자꾸 줄여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이 지금 보수 세력은 그냥 주한미군 장비 빼가고 사드 없으면 북한이 핵 쏘면 어떡하냐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정보부대도 있고 미군 정보부대도 있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그걸 쭉 우리도 뭐 우리가 실수해서 그냥 얻어맞았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쭉 보면서 위험하구나 할 때 대응을 하게 되면 또 거꾸로 올 수도 있고 또 그걸 먼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자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울 때 우리는 지금 걸프로부터 상당히 많은 기름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면 애를 먹는데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참 이명박 대통령한테 미안해요. 그분이 참 일을 한 게 많아. 그분이 UAE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AE는 한국 원전을 사면서 UAE라는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최고 좋은 무기를 못 받아요. UAE는 중동 나라들은 미국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또 중국이 필요하면 중국에도 붙고 여기도 붙고 막 여기도 붙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는 아주 좋은 걸 미국 걸 못 받아서 의외로 유럽 무기를 좀 많이 사는데 무기는 사지만 군대를 조련시키는 거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UAE나 뭐 그쪽 나라에 가보면 돈은 많은데 국가를 움직이는 공무원은 그 나라 사람 능력이 딸려서 유럽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그런 식이죠. 군대를 키우지 못하니까 우리 특전사가 가서 특전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특전사가 가서 일종의 우리가 UAE랑 군사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원전을 지어주고 하면서 이 UAE가 이 아라비아 인도양 쪽을 바라보는 쪽에 영토가 있거든. 그쪽으로 이렇게 가스 파이프를 내놔가지고 UAE에서 나오는 가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루어졌고 그걸 그 후에도 좌파 정권 문재인까지도 또 이재명까지도 지금 이어와서 UAE하고 우리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나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에서 나오는 석유는 여전히 호르무즈브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걸프 쪽에서 전운이 시끄럽다 그러면 한국도 해군 부대를 보내고 거기 해병대를 태워서 우리도 항공모함 만들어서, 우리도 공격원잠 만들어서 우리 기동함대를 토대로 항공모함, 그다음에 공격원잠, 거기다가 F-35B 함재기를 싣고 해병대 싣고 쫙 가야죠. 물론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야, 미국이 야 우리 무기 딸리고 하는데 할 때 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 기득권을 지켜야 돼요. 미국이 자기네 무기 빼가고 병력 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병력이 가서 우리 장비를 쓰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홍해를 통과해갖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거기를 통과해서 아덴만으로 나오는데 거기 지부티란 나라가 있다. 예멘이란 나라는 반군들이 반 이스라엘 반미 활동을 하고 있고 군사활동을 하는데 건너편에 지부티라고 좀 어려운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부티에 지불하고 있죠. 지부티는 상당히 어려운 나라라서 군사기지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또 군사기지를 지으면은 그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 닦고 뭐 항만 닦고 하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자기네도 쓸 수 있고 자기네 거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데, 저는 지부티에도 한국군이 나가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은, 중국은 거기 나가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개입할 거예요. 우리도 해야 돼. 그까지 못 간다고 한다면은, 근데 우리도 청해부대 해군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배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기지를 만들자 이거지. 그럴 생각을 하네. 그것까지 못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싱가포르, 거기가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좁은 해협인데 거기도 예민한데요. 그까지 가서 작전할 수 있는 기동함대, 그 다음에 항공모함, 함재기 F-35B, 그 해병대 태울 수 있는 항공모함인데 해병대 태우는, 그러니까 강습 36항이죠. 미국의 아메리카급 같은 거. 그거 한 3척, 4만 톤짜리, 5만 톤짜리 갖고 있고, 공격원잠 3척에서 6척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재래식 원잠이 18척인가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기동함대에 3개의 전대가 있으니까, 그 전대가 현재 6척인데, 2척은 이지스함, 2척은 한국형 이지스함, 2척은 일반 구축함인데, 그것들이 교대로 나가야죠. 그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드하고 팩술이 나가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안한 게, 우리는 그런데 가서 보내놓은 세력이 유사시에 북한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자꾸 제 책 자랑해서 그런데, K원전 없이 AI 시대에 없다라는 책에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한국군은 원정군이 필요하다. 원자력 능력 다 갖추고, 농축 재처리하고, 바로 이런 부대를 가져야 된다. 해군 기동함대를 토대로 거기에 잠수함 사령부, 해군 항공사령부, F-35B를 운영하는 비행단을 가진, 그다음에 공격원잠을 가진 잠수함 사령부, 항공사령부, 그 세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F-35B가 20대 뜨고, 헬기도 뜨고 내릴 수 있죠. 해병대도 1개인데쯤 탈 수 있죠. 그걸 3척 정도 갖고, 그런 원정군을 갖고, 인도양까지 작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대가 있을 때 북한하고 유사시에 처음에는 어제 이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공정 가지고 미사일로 북한의 핵시설을 없애고 김정은 죽이고 김주혜 없애고 쭉 하지만 마지막에 뭔가 지상작전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제7기동군단이 지상군으로 작전 공직기동전을 할 때 바로 우리 한국 해병 1사단은 이 원정군을 토대로 원산이든 남포든 상륙해서 들어가서 조공을 하면서 북한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드 팩3 중동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군을 그쪽에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라. 누가? 이재명 정권이. 네, 그래야 이재명 정권이 수상한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참고로 이런 게 있으니까 김여정이가 또 방방 뜨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자유예방패 훈련한다고 우리가 예상했는데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과 초강력 공세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갔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분열당할 게 아니라 김여정이가 떠드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런 능력을 딱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서 중동에 보내야 됩니다. 사드와 팩3 보낼 때 우리는 더 큰 생각을 하자.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